춘례지연 사카인의 문전에는 중신들 안악내로 넘쳐 있었다. 다와라의 도다 단조의 딸 마키힘의 공주의 행렬이 이제 막 사카이의 집에 들어온 것이다. 도중에 적지에서 침범을 당한 오다이 부인의 출가 때와는 달라서 행렬은 아주 한가로웠다. 가마는 하녀의 것을 합해서 네 채, 그것을 7기의 기마무사들이 경호해왔다. 조도품은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대충 호족답게 갖추어져 있었다. 가장 사람 눈을 끈 것은 가마를 맨 인부들이 똑같이 옆구리를 꿰맨 소매자락이 넓은 옷을 입고 하얀 띠를 메고 온 것이었다. 이것이 서울식이라는구만. 다와라의 대감은 순부대감의 본을 따서 일부러 서울식으로 하신 모양이야. 그런데 과연 공주는 어떤 분이실까? 먼전 마님이 이름난 미인이었으니 혹시 어떨지? 주군님은 아직도 먼전 마님을 못 잊으신다니 걱정이 되는군요. 일행을 이끌어온 자는 마키힘의 공주의 오빠인 노리미스. 이번에도 신부 시중은 사카이 부인이 들었다. 가마가 현관 마루에 놓여져 사카이 부인이 가마문을 열자 사람들의 눈은 한결같이 빛났다. 먼저 희고 가냘픈 손이 나왔다. 사카이 부인은 그 손을 받쳐들듯이 하며 무릎을 뒤로 물렸다. 겉옷은 마른 목골 무늬의 흰 비단 소못의 속옷은 흑매화 무늬. 사뿐히 선이 주위가 갑자기 환해질 만큼 늘씬하게 키가 컸다. 어머 아름다우셔라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하지만 좀 여위신 것 같군. 그건 먼전 마님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지. 정말 누가 더 이쁘다고 할 수가 없군요. 취미가 다 다를 테니 막기임의 공주는 이러는 소리가 귀에 들어갔는지 퍼뜩 사람들 쪽을 보았다. 그 눈은 무척 부드럽고 온화한 인품을 나타내고 있다. 제녀라는 느낌은 조금도 없었다. 사카이 부인은 전에 오다이를 인도했을 때와 같은 손으로 곧장 막기임의 공주를 안방으로 안내해드렸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걸어서 본성으로 건너가 잔치로 옮겨지는 것이다. 차례차례 시녀들이 가마에서 나와 안으로 사라지자 말을 끌고 나가는 자, 가마를 치우는 자들이 한바탕 집 앞에서 수선을 떨었다. 사카이는 막기임의 공주의 오빠인 노리미스를 별실에 안내하여 양가가 오래오래 번창하기를 빈다는 인사를 나누었다. 양가의 앞날을 축하하는 듯이 날씨가 좋아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하겠소. 벚꽃차가 차려져 나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지자 주객은 그것으로 목을 축였다. 연달아 하인 하나가 사카이 곁에 다가오더니 무언가 소근소근 귓속말을 했다. 뭐 죽은 심부름으로 하찌아가. 사카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린 다음 노리미스에게 절을 하고 방을 나갔다. 이런 때 대감께서 무슨 일일까? 이미 모든 순서는 타협을 해 두었건만 아직도 형식적인 번거로운 애법이 없는 시대인지라 사카이는 하찌아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대감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성큼성큼 상자에 앉으면서 말해보게 전가를 하찌아는 외눈을 번쩍 굴린 다음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막기힘의 공주님의 행렬을 본성에 들여놓을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이제 와서 새삼 그런 말씀을 주군이 하신단 말인가. 예, 단단히 말씀드리고 오라시는 분부십니다. 실없는 소리를. 사카이는 내뱉듯이 오카사키 집안의 잔치인데 본성으로 안내하지 않고 어디서 혼례식을 치른단 말인가. 예, 본성은 밖에 찌우님이 계시는 집이니 막기임의 공주님을 들여놓지 않으시겠다고. 이제 와서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오나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주군님 명령이십니다. 하고 사카이는 신음했다. 곧잘 입버릇처럼 이 성은 아버지의 것이고 자식의 것이긴 하지만 내 것은 아니라고 비뚤어진 생각을 가졌었다. 그 비뚤어진 생각이 이런 큰일에 즈음하여 다시 빈정거림으로 나타났음에 틀림없다. 미친 짓이지. 이미 여기까지 온 행렬을 그럼 어디로 안내하라고 하셨는가? 아랫성으로 안내하라 하셨습니다. 아랫성 하찌아. 예, 그대는 정신이 바로 박혔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한성의 내전 마님 되실 분의 혼례식을 아랫성에서 거행하다니 그래가지고 어찌 상대방에 대할 낯이 있단 말인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올시다. 사카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쩌면 이다지도 심술궂은 행위를 하실까. 이 말을 듣고 막기임의 공주의 오빠 노리미스가 어떤 굴욕을 느끼고 어떠한 분노를 나타낼 것인지를 생각이나 해보았을까. 좋아. 사카이는 일어났다. 내가 직접 주군께 여쭈어보지. 일부러 상대방을 노하게 해서 무슨 혼인이고 잔치가 있단 말인가. 그럼 전갈 말씀은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알았네. 자네는 내가 간 뒤에 돌아가도록 하게.
말을 버리고 사까이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1시간 남짓 휴식한 뒤에 본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미 중신 부인들은 공주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으며 인부들은 현관 옆 대기실에서 집신도 벗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달려가면서 또 사까이는 혀를 찼다. 밖은 아직도 햇볕이 밝았다. 아래성은 길바닥 소재도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달리다시피 하여 큰 현관으로 들어서니 노신들의 지시로 여기는 이미 촛대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주군님은 어디 계시오? 금방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치며 사까이는 본성 바깥에 있는 히로다다의 휴식실로 달려 들어갔다. 사까이 오시다. 주군은 여기 계십니까? 방 안은 잠잠했으며 한마디로 불러서는 대꾸도 없었다. 히로다다는 욕탕에서 나와 분홍빛으로 상기된 볼을 하고 거실에 앉아 방금 시동에게 상투를 틀게 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 앞에 대들듯한 기색으로 사까이는 앉았다. 죽은 히로다다는 스르른 눈을 감은 채 사까이요? 아마 또 여느 때처럼 흥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의외로 일러둔 말 들었겠지?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 분부대로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 늦었어. 1시간쯤 연장되더라도 하는 수 없으니 아래성에다 마련하도록 해라. 죽은 사까이는 다시 한 무릎 다가 앉으며 막기 힘의 공주님은 직실이 아닙니다. 어째서 본성에 못 들게 하시는지 저희들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히로다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 사까이는 초조해져서 죽은 어째서 말이 없으십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 아래성으로 빨리 하라고 하지 않나. 어째서 아래성으로 이것도 저희들에 대한 야유이십니까? 하기야 저희들은 닦겠지요님을 아래성에 두심이 위험하니 본성으로 옮기시도록 청은 드렸습니다. 이도 저도 다 집안을 위한 일인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여기신다면 난처한 입장은 고사하고라도 오늘 일이 낭패입니다. 사까이 그대는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건가? 그대는 언제부터 성주가 되었나? 히로다다는 그제야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일은 나에게 생각이 있어 정한 일이니 마련한 물건들을 어서 아래성으로 옮기도록 하라. 그대가 지시 못하겠다면 내가 할까? 사까이는 히로다다에게로 시선을 쏘아붙이며 갑자기 입을 일그러뜨렸다. 언제부터 성주가 되었느냐는 말에는 차마 대꾸 할 말이 없다. 거기에 역시 하찌야의 알림으로 온 듯한 이시가와와 혼다 헤이하치가 주군님은 여기 계시오?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들어왔다. 히로다다의 눈이 번쩍 빛났다. 죽은 혼례식을 아래성에서 거행한다는 것이 정말이십니까? 노려보듯이 앉아있는 사까이의 태도를 보자 이시가와는 사정없이 히로다다에게 대들었다. 듣기 싫다. 히로다다의 이마의 신경질에 힘줄이 불쑥 일어났다 사라졌다. 사까이, 예, 내 명령을 듣지 못하겠나 어때? 글쎄을시다 그것은 이 생각은 나 이외의 사람에겐 이해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 하고 말을 시작하다가 히로다다는 또 눈을 감고 내가 과연 막기 힘의 공주를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대들은 모를 거야. 만약 화합이 되지 않아 그 때문에 공주에게 원한을 사게 된다면 같은 성 안에다 닦겠지요를 놓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굳이 공주를 본성으로 안내하겠다면 닦겠지요를 아래성으로 옮긴 연후에 안내하도록 하라. 평소에 없는 잔잔한 목소리로 설득을 받자 놓으신 세 사람은 그제야 슬그머니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내가 일을 즐겨서 그러는 것은 아니야. 상대방에게는 본성은 닦겠지요의 집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내가 깨닫기를 늦게 깨달아서 그래. 허나 마련된 물건들을 옮기기만 하면 족하다. 이래도 그대들은 의심쩍단 말인가. 히로다다에게 반문을 받자 세 사람은 또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어딘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말에 줄은 서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히로다다의 말 이면에 막기 힘의 공주와 화합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때가 때이니만치 당황하는 마음이 앞섰다. 아직도 모르겠나? 닦겠지요의 신변에 낯선 여자들을 접근시켜 놓고 그래도 그대들은 불안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힐문을 받고는 수긍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세 사람은 서로 재촉을 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 사람이 나가고 나자 히로다다는 안심한 듯이 크게 어깨를 흔들며 이제 됐다 하고 시동을 돌아보았다. 갑자기 성안이 떠들썩해졌다. 상대방의 행렬이 성안에 들어온 뒤에 예정했던 식장뿐만이 아니라 내실의 거처까지 변경되는 판인이 당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삿가단이 골짜기에서 외곽 정문에 이르는 길을 청소하는 자, 본성에서 부랴부랴 주방을 옮기는 자, 촛대를 나르는 자, 병풍을 메고 가는 자 등 그것은 마치 불난자리 같았다. 이 성의 본성은 하찌만성이라 불리우며 히로다다의 아버지 기요야스가 지금은 오다시의 손에 함락되어 있는 안조성의 텄대감을 옮겨서 지은 것. 돌축대의 높이는 평지에서 4칸 5자, 그 입구인 2층 문에서 삿가단이 골짜기를 거쳐 아래성 바깥 문까지의 거리는 2마장하고 20칸 남짓. 아래성의 축대는 시상에서 불과 2칸밖에 되지 않아 본성에서 아래성으로 가는 길은 고갯길이 되어 있다. 더구나 좌우로 꾸불꾸불하여 문에 수만도 대여섯은 지나야만 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삿가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약속해 둔 본성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오후 3시였건만 이미 2시를 지나려 하고 있다. 그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마땅히 본성으로 안내될 줄 알고 따라오는 행렬이 아래성으로 접어들었을 때 마키힘의 공주와 그 오빠 노리미스가 가질 의혹이었다. 한편은 지상에서 4칸 5척, 한편은 지상에서 2칸 남짓. 누가 보더라도 그 차이는 뚜렷이 느낄 수 있다. 만약 마키힘의 공주가 기가 센 여자라 뭐 때문에 본성으로 안내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여 납득을 시켜야 하느냐. 그리고 노리미스의 기질은 자세히 몰랐으나 아버지 단조라면 분명히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돌아가겠다고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히로다다의 말에도 역시 사카이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아니 사카이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는 난세이니 만약 공주와 대감이 화합하지 못해 그 불만이 다케치요에게 미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라 싶어. 그것은 노신들 모두의 가슴에 울리는 불안이었다.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사카이는 우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손수약탕의 약을 따랐다. 마음을 진정시켜 배짱을 정하지 않고는 소홀히 노리미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때 부인이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왔다. 공주님의 옷은 다 갈아입혔습니다. 노리미스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서두르지 마오. 사카이는 무뚝뚝한 얼굴로 이질풀 달인 것을 쭉 들이켰다. 이거 참 싸움의 술책에는 익숙하지만 이런 일에는 익숙치 못한 자들뿐 일어나서 사카이는 노리미스를 기다리게 해 둔 방으로 돌아가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 다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만 도무지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군요. 하하하하. 헛웃음을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다. 노리미스는 아직 아무것도 느낀 기척은 없었으며 그렇지요. 이런 일은 예정 시간대로 진척되지 않는 법이니까 의외로 성질이 누군지 무관심하게 응해왔다. 사카이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습니다. 만약 비라도 내린다면 밤이 될지도 모르는 형편이라 뭐 아직 밤은 기니까요. 그런 다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순부의 인물평들을 주고 받으면서 간곡히 부탁해 두고 온 이시카와한테서 올 통지를 기다렸다. 이시카와한테서 준비 완료의 통지가 온 것은 오후 4시가 지나서였다. 대기하고 있던 인부들을 갖추어 사카이의 집에서 행렬이 나간 것은 주위가 장미빈 노을에 쌓인 저녁나절이었다. 이번에도 양켠의 신하의 가족들이 늘어서서 전송을 했다. 선두에 사카이 그와 거의 나란히 하여 도다 노리미스 그 뒤에 사카이 부인에게 손을 잡힌 마키임의 공주가 좌우로 3명의 시녀에게 호의를 받으며 무심히 걸음을 옮겨간다. 바람이 자는 조용한 저녁 노을 속에 우수수 벚꽃이 졌다. 과연 훌륭하군요. 도리가 9칸 넉자, 들보가 2칸 반인 본성 앞 행랑문 앞에 이르자 노리미스는 사카이에게 말했다. 사카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거기서 본성을 우러르고 있는 노리미스의 눈이 무서웠다. 아마도 저 성이 핫지만 성이라 했지요. 그렇습니다. 선대 기요야스 공께서 안주의 텄대감을 옮겨 모셔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때 손수 소나무를 한 그루 심으셨다고. 아, 저것이군요. 흰 부채로 삽으로 소나무를 불리우는 소나무를 가리키자 사카이는 울고 싶었다. 그들은 행랑문을 들었었다. 그리하여 방금 소나무를 가리킨 쪽과는 반대 방향으로 사카이가 잠자코 구부러져 돌아가니 생각했던 대로 노리미스는 고개를 갸웃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사카이는 겨드랑이에서 식은 땀이 뚝뚝 젖는 듯한 느낌이다. 그쪽이요? 예, 이쪽입니다. 그럼 저것은 핫지만 성이 아닌가요? 사카이는 공손히 절을 하며 하지만 성에는 현재 도련님이 계십니다. 흥! 하고 노리미스는 숨을 내쉬며 힐끔 마키임의 공주를 돌아보았다.
사까이는 전신을 굳히고 마끼힘의 공주의 눈치를 살폈다. 마끼힘의 공주에겐 아직 주위의 풍경을 돌아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모양이다. 약간 쓸쓸해 보이는 갸름한 얼굴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내의 길로 다가가는 무감동한 수심이 엿보일 뿐이었다. 노리미스는 다시 한번 시선을 본성의 삽으로 소나무에게로 옮겼다가 사까이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럼 안내를. 사까이의 살가제는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다. 마끼임의 공주는 오카사키 측에다 16살이라고 해두었으나 실은 19살이라 액년이었다. 한창 출가할 나이는 16, 7살이건만 왜 이렇게 혼기가 늦었을까? 그녀 역시 가슴병이 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랑인 성주는 20살, 그런데 벌써 새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마끼임의 공주는 남몰래 자기의 늦은 혼인을 불쌍히 여겼다. 두 아이는 칙실 오이사 부인의 아들, 한 아이는 정실 오다이 마님의 적자. 적자 있는 집으로 출가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하나의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칙실 오이사 부인에 대한 말은 다와라까지 들리지 않았으나 정실 오다이 마님의 이야기는 이것저것 마끼힘의 공주 귀에도 들어갔다. 출가할 때 목화실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 소저지로 치즈를 만들어서 대감을 기쁘게 한 이야기, 닭게찌어 도련님을 낳기 위해 약사열애불에 기도를 드린 이야기 등 어느 말이고 모두 오다이 마님의 영리함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것뿐이었다. 게다가 오다이 공주의 아름다움은 공주들 가운데서도 이 지방에서 제일 간다는 소문이었다. 그런 분의 뒷자리에 출가한다는 것은 마끼힘의 공주는 이 말이 났을 때 몸을 굳히고 사양했으나 아버지와 오빠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만치 오다이 마님과 결을 심정은 손톱만치도 없었으며 여자로서 처음부터 자기 쪽이 뒤떨어진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념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과연 대감이 사랑을 해줄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것만은 자나깨나 걱정이었다. 오카사키 성주가 미남이라는 것 역시 이 지방에 이름나 있었다. 따라서 칙실 오이사 마님에 대한 질투보다도 이혼을 당한 오다이 부인에 대한 부러움이 마음속에 더 컸으며 자기가 아래성으로 아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와라는 원래 작은 성이었다. 거기 비해 바깥 구조는 훌륭했으나 내부는 의외로 수수한 듯했다. 이것도 무용으로 이름난 가문의 탓인 줄만 알고 과히 마음에도 두지 않고 큰 방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양가의 예물이 쌓이고 주고받는 인사와 축사가 끝날 때까지 그저 아련히 몸속이 타오르고 있었다. 대관절 어느 분이 대감일까? 결혼 풍습이 서울식 시골식이 섞여 있는 데다 곳이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보니 어디서 신랑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었다. 예물 교환은 끝났다. 사카이 부인은 다시 공주에게 손을 내밀어 휴식실로 안내했다. 그곳 역시 세워진 병풍만이 몹시 근사했을 뿐 방구조는 다와라보다 떨어지는 것 같았다. 물론 오빠의 일행들과 헤어져서 그곳에는 사카이 부인과 데리고 온 3명의 시녀들 뿐이었다. 여기가 앞으로 공주님 거실이 된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끼임의 공주는 살며시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별로 불만스레 생각하지 않았다. 검소한 것이 가풍이라면 출가해 오는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연달아 시녀 하나가 여기서 대감님과 대면을 하시는 관습이랍니다. 하고 귀띔을 했다. 그러냐 거울을 이리 다오. 공주의 가슴은 갑자기 두방망이질했다. 마끼임의 공주가 막 거울을 치우게 한 뒤에 시동이 왔다. 곧 이리로 주군님께서 건너오십니다. 그 알림에 연달아 발소리가 다가왔다. 공주는 혼기를 놓친 자신의 혈관이 수줍어하면서도 살갗 밑에서 어리둥절 설레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다소곳이하여 자기 심장의 흐름 소리를 듣고 인노란이 문 앞에 성큼 흰 그림자가 와서 섰다. 그림자는 거의 멈추어 서지 않았다. 실례하오. 시원스런 목소리를 던지며 공주의 윗자리로 들어섰다. 공주는 두 손을 무릎에서 약간 내리고 이를 맞았다. 공주여? 네, 마끼입니다. 내가 히로다다요. 여기서 말이 잠시 끊어졌다가 먼 길을 오느라고 필요했겠소.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보살펴 주십시오. 오래오래 나도 부탁하겠소. 히로다다는 이렇게 말한 다음 아주 소탈하게 비로소 공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공주도 얼굴을 들고 비로소 자기 생애를 맡길 상대를 바라보았다. 소문과 다름없이 단정한 용모였다. 시원스런 눈매와 단정한 입술을 보자 다시 어리둥절하여 시선을 깔았다. 행복하다기보다 그것은 울고 싶은 감동을 수반하여 몸속이 떨리는 한순간이었다.
이 사람이 이 미장부가 오늘부터 내 남편이 되는 것일까? 이때 멀리 북녘 산맥 너머에서 먼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오듣기 드문 봄 천둥이군요. 사카의 부인이 말하자 히로다다는 문득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과연 천둥 소리군요. 신기하기도 해라. 공주도 시녀도 다 같이 그 소리에 맞장구를 쳤다. 먼 천둥은 급속적으로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지 묵직한 울림 소리가 공간을 누르더니 주위는 갑자기 어두워져 갔다. 거기에 오늘의 잔치 자리에 나오는 차림새로 열 서너 살 되어 보이는 소녀가 둘 차와 과자를 받쳐들고 들어왔다. 시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어 히로다다와 마키힘의 공주 앞에다 놓았다. 히로다다는 봄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차를 마셨다. 비도 오는 모양이군. 예,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습지요. 경사스럽다는 말인가? 문득 히로다다는 사카이 부인을 돌아보며 나는 또 벼락이 후처를 때리러 온 줄 알았지. 이 말을 듣자 시녀들은 저도 모르게 소매를 입에 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후처를 때린다는 것은 그 당시 두 번째 신부를 맞으면 쫓겨난 전처가 친척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절국공이랑 밥주걱 빗자루 등을 쳐들고 새로운 후처를 치러 가는 풍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미있는 대감이셔. 후처 소리를 듣는 것은 쓸쓸했지만 이 한마디로 맡기임의 공주의 마음은 갑자기 풀려버렸다. 그녀도 역시 소매자락에 입을 대고 저도 모르게 웃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과 비가 오는 것이 동시였다. 차비가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동이 와서 신랑 신부가 휴식실을 나올 무렵부터 억수 같은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 비를 맞으면 만반한 벚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리라.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은 입에 담지도 않고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좋은 서조입니다. 이렇게 쏙이 내다 보이는 소리들을 하면서 자리에들 앉았다. 히로다다가 맡기힘의 공주와 나란히 앉으니 과연 늠름한 신랑감이라. 여기가 아랫성만 아니었던들 노리미스의 마음이 훨씬 더 즐거웠을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유서 깊은 본성인 하지만 성을 아들에게 비워준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일족이 많은 오카사키 성의 일인지라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이겠지 하고 노리미스는 선의로 해석하고 잔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다. 가끔 번개도 섞여 늘어세운 촛대 불보다 더 환하게 영창사를 비추었다. 홍백 암수 나비의 장식이 달린 술병으로 신부잔의 술을 따르고 있을 때 가까운 곳에 벼락이 떨어졌다. 순간 맡기임의 공주는 바르르 떠는 듯 했으나 그래도 잔은 무사히 받았다. 좀처럼 멋지 않는군요. 이 천둥은. 예, 이 근처의 땅을 밝힐 작정인지도 모르지요. 새 출발이니까 말이죠. 이제 드디어 양가는 만세이고 이마가와 댁도 만만세이겠죠. 맡기임의 공주는 잔을 끝내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옷을 갈아 입으러 나갔다. 조금 마신 언약의 술의 천둥 소리는 야릇한 흥분을 갖다 주었다. 눈앞에 신랑인 히로다다의 늠름한 얼굴이 줄곧 떠오르며 그때마다 화끈하게 온몸이 달아올라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기꺼이 대감을 모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생활이 오늘 밤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자 볼도 귓볼도 불처럼 뜨거워졌다. 공주님, 옷을 갈아입는데 거들던 데리고 온 시녀 하나가 소리를 낮추어 여기는 오카사키의 아랫성이랍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예사로 드러넘길 수 없는 말을 했지만 맡기임의 공주는 그러한 말을 음미할 여유가 없을 만큼 첫날 밤 잠자리에 몽상을 걸고 있었다. 대감이 살고 계시다면 그곳이 본성일 테지. 그대들이 잘못 들었겠지. 하지만 하고 그녀는 뒤로 돌아 띠를 매면서 본성에 새 측실이 있다나 봐요. 알고 있어 버릇이 없구나. 물론 그것이 오이사 부인인 줄 알고 꾸짖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니 시녀들도 입을 다무는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비는 밤 10시 가까이 멎었다. 그리하여 그 전부터 고악기니 노래니 하여 벌써 잔치 자리는 떠들썩하게 소북과 피리 소리로 아랫성 가득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것은 새벽 4시가 지나서였다. 그날 밤 히로다다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키힘의 공주의 잠자리에는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도 관습일까 하고 공주는 지그시 타오르는 길을 억제해 갔다.